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사업자 등록증 발급 기한인데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은 본래는 종전에는 이제 3일 이내에 발급을 해주는 걸로 규정상 돼 있었지만 뭐 2일 이내에 발급해주는 걸로 기한이 단축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실무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가서 직접 이제 신청하는 경우는 민원실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주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뭐 특별히 이제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은 뭐 그런 거는 좀 있겠지만 우리가 관할 외로 접수했을 때 원칙적인 이제 신고 이제 처리 기한이 사업자 등록증 처리 기한이 3일이었는데 2일로 좀 단축됐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사업자 등록 얘기인데요. 요즘 보면은 사업자 등록 자체를 자기 집 주소지에다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 주소지를 이전을 이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지 이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주소지 이전 같은 경우 이제 전입 신고죠. 전입 신고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동사무소에다가 전입 신고를 할 텐데 그때 사업장 이전도 함께 신청을 하면은 사업장 주소랑 이제 주소지가 같이 동시에 그 이전이 되도록 하는 좀 이제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도 같이 한꺼번에 이제 개정이 됐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주임대료 이자율 부분,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하죠. 이 부분은 특히나 이번 바로 4월달 부가세 신고할 때, 1기 예정 신고할 때도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주임대료 부분이 이제 임대료 이자가 2.1%였는데 1.8%로 이제 낮춰집니다. 종전에 1.8%였다가 2.1%까지 올라갔었는데 다시 이제 올해 2020년도부터는 1.8%가 되죠. 작년도에 아마 2019년 10월 정도에 기준금리가 한번 인하가 됐죠. 기준금리가 그 전까지 1.5% 하다가 아예 은행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기준금리 자체가 1.25%로 떨어지면서 인하가 되면서 우리 요 간주임대료 이자율도 이제 다시 인하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뭐 기간별로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이자율 낮아진 걸 언제부터 쓰느냐? 공포율이 이제 3월 이제 며칠이 될 텐데 아직 공포 지금 촬영하는 날짜 오늘 기준으로는 공포 대기 중인데 며칠 이내에 아마 공포가 될 텐데 속하는 과세 기간이니까 바로 이번에 2020년 4월 되면은 이제 부가세 일기 예정 부가세를 하죠. 일기 예정 부가세 신고 때 요때부터 이제 반영이 된다. 이제 그래서 이번에 더 1.8%로 이제 간주임대로 계산한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 이제 세법에 대한 실무적인 것보다는 그냥 일단 우리 실생활하고 좀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영수증을 발급을 하는데 그 영수증 발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다 명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걸 명시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게 되냐면은 출력, 그러니까 즉 종이 영수증을 줄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전자문서 형태로 해갖고 이제 영수증을 이제 발급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개정이 돼서 뭐 2020년 2월 1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이라고 됐는데 사실 백화점 같은 데는 이미 작년부터 이걸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모바일 앱 같은 데서 보면은 영수증을 받을 때 이제 이제 모바일 영수증 받기 뭐 이런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고 현금이나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영수증이 출력이 안 돼요. 안 되고 그 모바일 앱에 영수증이 이렇게 전송이 돼 갖고 이 형태로 보는 게 이미 작년부터 좀 시행을 해 갖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 즉 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종이 영수증을 주거나 아니면은 전자문서 형태로 모바일 앱이나 아니면 이메일 같은 걸로 이제 전달을 해주는 요 방식을 하나 선택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전자 영수증 제도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적용이 될 거고요. 전자세금계산서처럼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 범위 명확한데 종전에 원래 이런 규정이 있었죠. 우리가 사실과 바르게 이제 그 적힌 경우에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은 요건 이제 매입세 불공제 대상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이제 해준 부분이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와의 차액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이 매입세금 계산서에 적혀 있었던 공급가액이 5천만 원으로 우리가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실제 매입은 500이었다. 그러면은 이 공급가액이 지금 잘못 기재가 됐죠. 그러면 여기 공급가액은 이제 필수적 기재 사항이니까 공급가액이 잘못 기재됨에 따라서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데 사실 보면은 물론 이렇게 과다 기재해서 잘못을 이제 하긴 했지만은 500은 실제로 이제 구매를 한 게 맞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5천을 전부 다 불공제할 게 아니라 이 부분만큼은 공제를 해주는 게 이제 맞는 부분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밑에 종전 규정에 보면 살짝 애매한 거죠. 그냥 사실과 다르게 적힌 요 경우에 매입세액이라고 됐으면은
이런 사유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다 불공제가 되니까 이제 요걸 이제 개정을 해서 명확하게 실제 받은 것과의 차액, 즉 4,500은 이제 불공제를 하고 이제 실제 구매했다고 봐야 되는 이제 요 500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제 개정이 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의제매입세액 공제인데요. 지금 현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는데 우리가 과세 유흥장소 이제 유흥업소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의제매입세 공제가 104분의 4였는데 요거를 낮춰서 102분의 2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과세 유흥장소가 이제 102분의 2가 적용되는 부분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4억 원 이하의 이제 그 공제율을 지금 좀 더 높게 적용해 주는 게 원래 2019년도까지만 끝나는 거였는데 계속해서 자영업자 어렵기 때문에 2021년도까지 그래서 2년 연장돼 있다. 이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또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한도도 지금 높게 적용하는 이 특례 한도로 적용하는데 이것도 원래 19년까지 끝나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2년 연장했죠. 2021년까지 이제 높은 한도 적용받는 거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요선 그냥 이제 기존에 하던 대로 2년 더 연장돼서 계속 하는 거니까 좀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세 유흥 장소가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율이 이제 낮아진 거 그거를 좀 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간이과세자에 있어서도 이제 과세 유흥 장소 똑같이 102분의 2로 이제 낮춰주는 그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하시고 이제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도 이제 그 연장이 됐다.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제 매입세 부분 관련해서 좀 달라진 점을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본 부분은 대손세액 공제인데요. 이 대손세액 공제에 있어서 이 대손세액 공제 여기 나오는 사유 있죠. 이 사유는 법인세법에 나와 있는 사유를 그대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법과 우리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다 이거를 동일하게 부가세랑 동일하게 이제 사유를 가져가는데 법인세법, 부가세법의 좀 차이가 뭐냐면 부가세에만 5년 내에 대손이 확정이 된다. 이게 부가세에만 있어요. 부가세에만 내용이 있고 소득세, 법인세에는 이런 내용이 없죠. 5년 내에 확정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대손 사유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5년이 지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는 못 받고 결산해서 그냥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대손상각비만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 5년을 10년까지로 연장을 해줬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보통 우리가 그 대손사유 중에서 좀 제일 많이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멸시효 완성인데, 이 소멸시효 완성 같은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우리가 상법이나 민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뭐 3년 내지는 5년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소멸시효는 중간에 그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청구서나 아니면은 이제 외상매출금의 부분 결제와 같은 이제 승인 사유가 있으면은 그 기존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즉 법의 소멸시효가 3년, 5년 돼 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 때문에 실제로 소멸시효가 3년, 5년 나에 끝나는 경우는 드물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나서 7년, 8년 이렇게 지나다가 그때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종전 규정에 따르면 5년이 지나다 보니까 부가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못 받은 상태에서 이제 소득세법상, 법인세법상 대손상각비만 인정받는 부분이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실무상 적용하다 보면은 5년 내에 대손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5년이 지나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10년으로 이제 변경이 된 부분, 부가가치세법만 변경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는 원래가 이제 그런 10년, 5년 이런 제도가 없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렇게 변경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굉장히 획기적이죠. 우리가 개인은 예정고지가 있지만 법인은 원래 예정고지가 없어서 법인은 무조건 1년에 4번 신고를 다 했었어요. 그런데 법인도 1억 5천 미만, 직전과세 기간에 대한 과세표 1억 5천 미만을 영세 사업자로 봐서 이 사람들한테는 예정고지를 적용해 줄 수 있는 제도,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예정 신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또 많이 더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 고지로 이제 법인에도 예정 고지 제도가 생겼다는 것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건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이번에가 아니에요.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2021년이기 때문에 2020년은 동일하게 법인은 4번 신고를 다 해주고 2021년 내년부터는 이렇게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예정고지가 생길 수 있다. 이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가산세 규정인데요. 만약에 어떤 한 사업자가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다. 복수.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A 사업장, B 사업장이 있을 수 있고 개인 사업자도 사업장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사업자가 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한 그 사업장이 아닌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그러면 기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미발급으로 봐갖고 2%가 가산세가 부과가 됐어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하나의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을 하고 세금을 납부한 것 자체에서는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가산세를 좀 인하를 해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1% 가산세가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낮춰졌다. 2%에서 1%로. 그래서 사업장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은 A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용역을 또는 B 사업장으로 이거를 세금에서 발행을 했을 때 가산세가 2%에서 1%로 낮아진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가공세금 계산서. 이 가공세금 계산서라는 용어를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가공세금 계산서라는 것은 실제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거래 내용도 없이 세금 계산서만 발행하는 거. 우리가 흔히 이제 실무에서는 자료 거래다 이제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 가산세가 3%였어요. 근데 이제 법조문이 살짝 애매한 게 세금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등의 적힌 금액의 3%라고 하면은 이게 공급가액의 3%를 얘기하는지 아니면은 거기에 적혀 있는 세액의 3%를 얘기하는지가 살짝 애매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냥 실무할 때는 전부 다 공급가액의 3%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법조문이 조금 이제 오해 소지가 좀 있어서 그걸 이제 공급가액의 3%다 좀 명확하게 표시를 해준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산세가 공급가액 과다 기재를 하거나 그래서 세금에서 발급 수치했을 뿐 2% 가산세. 사실 저희가 2% 가산세면은 공급가액 2%가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의 이제 가산세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산세 부분, 요거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도록 가산세 제도를 이제 중복 적용 배제 규정을 좀 더 추가해 준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